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어제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며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두 정상의 메시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1949년이죠. 북한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가 국빈 방문한 건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방문한 이후로 상당 부분 이제 오랫동안 그런 교류가 없어 이제 중간에 여러 번 방문이 있었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도 네 차례 중국에 방문했지만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어떤 행사로 한 것은 이제 상당히 오래간만이고 이렇게 규모를 크게 또 그럼 북한 내부에 상당한 어떤 중요 인사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군수상 궁정과 또 이렇게 비행장까지 나와서 하고 또 카퍼레이드까지 벌였다는 것은 상당 부분 어떤가요? 의전에서도 상당 부분 최고의 격을 갖췄고 올해 또 70도를 맞는 어떤 북중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어떤 북중 관계를 어떤 열어 나가겠다 어떤 그런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고요. 중국과 미국은 치열하게 무역 협상,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타이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북중의 만남 자체를 두고 긍정적인 메시지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그렇게 되면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방북 자체가 그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어떤 미중 관계나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북한을 설득하고 이 설득의 메시지를 가지고 트럼프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현재 나온 것이라든가 또 현재 지금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어떤 일련의 과정들 또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메시지를 봐서는 이런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하노이 이후에 북미 관계가 조금 경색되고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평화체제라든가 이 한반도 문제가 진전이 없는 상황의 어떤 그 공간, 그 여백을 어떤 지금 중국이 들어가면서 어떤 그 북한의 어떤 선택을 오히려 북한을 지지하고 자신의 어떤 영향력, 어떤 입지를 넓혀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일부 양보안을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하고 시 주석이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들도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거라면 굳이 중국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그 역할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이 되고 하노이에 경색됐다는 것은 남쪽이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재자 역할에 대한 어떤 불만과 서운함이 분명히 있는 것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뭐냐면 약간 일방적으로 북한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또 오히려 미국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 양측의 균형된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못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똑같이 중국한테도 그런 역할의 중재자의 역할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양보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다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확고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북한의 변하지 않는 입장을 오히려 전달하고 미국한테 그러한 어떤 북한의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스탠스를 전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봤고요. 그 의견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뭐 직접적으로 지금 중국이 바로 제재 문제를 뭐 해제를 해야 된다든가 제재를 유연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저희가 그 9월 달에 있었던 평양 선언 이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이제 유럽에 가셔서 제재 얘기를 꺼내셨다가 조금 약간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었고 이번에 그 시진핑 간 것도 어떻게 놓고 보면 좀 먼 차원에서의 어떤 역할이지 지금 바로 제재를 완화한다든가 제재 문제를 갖다기보다는 북한 입장에서도 향후에 어떤 지금 현재 그 이번에도 이야기 인내심을 가지고 참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시한부적으로
여전히 미북 간의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틀은 열어놓되 향후 그 어떤 연말까지 해놓은 어떤 타임테이블이 지나간 다음에는 플랜 B 다른 어떤 계획으로 돌아가겠다는 어떤 것을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어떤 제재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향후에 있을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약간 우호적인 어떤 환경을 지난번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근데 최근에 이제 유엔 같은 국제기구의 어떤 접근 것을 봤을 때는 이번 그 미북 간의 어떤 협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네. 향후 내년에 지나갔을 때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단계를 점점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플랜 B라고 하는 북한의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밝혔던 새로운 길, 이것과 결이 같은 내용입니까? 예, 저는 뭐 그 새로운 길이 플랜 B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통상 뭐 새로운 길 연초에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다시 핵을 만든다든가 핵 개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니죠. 그건 새로운 길이 아니고 뭐 헌 길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플랜 B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미북 관계, 북미 관계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하고 경제 발전을 가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협조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것이 계속한다면 내년이 되면 미국이 그 대선 모드의 네. 국면으로 오서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이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북한은 지금의 A, 그러니까 미국을 통한 어떤 비핵화와 경제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방향, 즉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의 방문이라든가 이번에 중국의 이제 방중,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이 뭐 식량 문제라든가 돼지 열병이라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국제기구에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자신들이 어떤 뭐랄까 동아시아의 그 안정을 해치지 않는, 저해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좀 자력갱생을 앞세워서 좀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차원이 아마 플랜 B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번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바로 플랜 A에서 플랜 B로 넘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이 6월 달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점을 좀 명심하고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며칠 전에 대선 출정식까지 가졌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지나치게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리거나 서두르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삼아서 좀 더 장기전으로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참석한 그 확대 회의에 참석한 면면을 보더라도 이쪽에는 뭐 최용해, 김재룡 같은 어떤 경제통이 참가했고요. 또 외교에 관련된 이수용이라든가 리용호 이렇게 외교통.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총정치국장 인민 그 무력상이 아니라 이 총정치국장이 참가를 했거든요, 네. 사실요.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군사적인 협력이라든가 군사 외교는 양쪽의 인민 무력상이나 국방이 담당해야 된다는데 총정치국장이 참여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번에 온 시진핑에 대한 어떤 위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군 최고 군 최고 1인자가 참가했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총정치국장이 갖고 있는 어떤 대내적인 안정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시진핑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어떤 안보 우려,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우려 이런 어떤 고민거리를 상당히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겠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 부분 북한도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을 힘껏 돕겠다 이런 뜻 밝혔는데 말씀하신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말이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뭐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고 보는데 개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아직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아직은 제재의 틀을 유지한 틀 내에서 상당 부분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인도적 지역 문제는 많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식량 문제, 네. 저희도 5만 톤 주기로 했지만 식량 문제 같은 경우에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식량, 뭐 10만 톤 이상, 20만 톤, 30만 톤의 어떤 식량 지원을 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그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협력 자체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두둔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도 하게 될까요? 예, 그렇게 가능성이 좀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저는 평화협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안보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중국이 이야기한 쌍중단 쌍계 병행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이제 쌍중단이라는 것은 이미 양쪽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연합훈련을 중단했거든요. 이게대로 이제 중국이 요구한 쌍계 병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같이 간다는 이 구도인데요. 여기서 이 지금 현재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 비핵화 문제와 자신이 주장한 쌍계 병행에서의 평화협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역할도 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역할, 그 영향력, 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 병행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같은 뜻을 예,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